학생과 호흡하는 첨삭.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박신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샘만의 차별화된 첨삭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한다거나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첨삭 관련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첨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첨삭이 왜 중요한지, 첨삭을 꼭 받아야 하는지 등 첨삭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의 샘만의 특별한 첨삭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첨삭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해야만이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2명의 학생은 본인 스스로 글을 쓰고 학교 측에서 제시한 예시답안을 다운받아서 본인의 글을 스스로 첨삭을 합니다. A라는 학생은 본인이 예시답안을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사고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B라는 학생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굉장히 맞지 않네? 나는 논술에 굉장히 실력이 없나봐, 소질이 없나봐 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두 학생 모두 다 잘못된 첨삭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첨삭을 하기 위해서는 예시답안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사고를 짚어줄 수 있는 첨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은 본인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실력 향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예시답안의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지만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의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혼자서 예시답안만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잠재력을 키울 수가 없던 것입니다. 따라서 첨삭이 중요한 이유는 제대로 된 첨삭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학생과 같이 잘못된 첨삭 방법을 가지게 되면 실력 향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좋은 첨삭이란 어떤 첨삭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수준별 첨삭이 필요합니다. 수준별이라 하면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이렇게 나눈 수준이 아니고요. 학교의 어떤 포인트에 따른 첨삭을 수준별 첨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기준을 중경외시로 잡겠습니다. 중경외시 이하 라인, 건동홍이나 인하가경 그리고 국승세단 이 정도의 라인에서는 논증과 독해력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경외시 이상, 서성한, 영고 라인의 같은 경우에는 독해, 논증뿐만 아니라 창의력까지도 보고자 합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창의력이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첨삭 포인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준별 첨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고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에게 자꾸 독해력만 강조하다 보면 그 학생은 결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동국대나 홍익대 이 정도 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한테 독해나 논증이 아닌 창의력만을 요구한다면 그 학생은 결코 합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별 첨삭 포인트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좋은 첨삭이라 하면 학생들의 글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첨삭을 진행하는 강사에게는 그 학생의 사고를 가늠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글을 썼는데요. 분명히 이 학생은 내용 이해도 잘했고요. 그리고 글도 깔끔하게 써서 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이 학생의 사고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예쁘게 쓴 글에 불과합니다. 학생의 사고를 조금 더 선생님이 잡아내어 주어서 그것을 표면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 가능하게 하는 첨삭이 요구됩니다. 스스로 고민 가능하게 하는 첨삭이란 단순히 선생님이 써서 주는 첨삭이 아니라 빨간 펜으로만 체크한 첨삭이 아니라 학생에게 대면 첨삭으로 1대1로 마주보고 왜 이렇게 썼는지, 그렇다면 너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더욱더 진작시켜 줄 수 있는 첨삭을 말합니다. 만약에 첨삭하는 강사가 학생의 사고를 짚어주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모두 항상
천편일률적인 항상 똑같은 답안을 써낼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첨삭이란, 그리고 제대로 된 첨삭이란 수준별 첨삭, 대학에서 요구하는 첨삭 포인트에 맞는 수준별 첨삭과 그리고 학생의 글을 보는 눈을 가진 강사가 학생의 사고를 짚어주어 그것을 표면화시킬 수 있는 첨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첨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첨삭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실전으로 첨삭 샘플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첨삭 샘플은 주제가 같습니다. 동국대와 경희대의 문제로 주제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같습니다. 하지만 동국대에서 이 문제에서 논증력을 평가하고자 했고, 경희대에서는 논증뿐만 아니라 독해 그리고 표현력까지 평가 요소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논제로 한번 동국대와 경희대 문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국대의 경우에는, 자, 논제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와 다가 담고 있는 생태 사상의 특징을 밝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심은 가에 기술된 환경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고요. 글자 수는 400에서 500자입니다. 먼저 논제를 조금 살펴보자면, 재심은 나와 다가 담고 있는 생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생태.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자연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연에 대한 어떤 생각, 사상을 밝히라 라고 얘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가에 기술된 환경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라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환경 문제. 자, 문제라고 한다면 거의 누가 일으키나요? 인간들이죠. 그 중에서도 환경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인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국대는 지금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나와 다제 시문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어떤 사상이 담긴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 가에서는 인간이 일으킨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경희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위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나다라의 공통점이 기술하고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비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앞에서 문제 주제가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쵸? 그리고 동국대 문제를 보고 경희대 문제를 보니까, 아, 그렇다면 나다라의 공통점이란 가제시문, 동국대의 가제시문과 비슷한 맥락일 거고요. 그리고 가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여기에 있는 생태사상과 비슷한 맥락이 가제시문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곧바로 봤을 때 학생들이 이 문제만을 보고 여기까지 생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무엇을 평가 요소로 갖고 있는지. 동국대는요, 이미 힌트를 다 줬습니다. 주제에 대한 힌트를 다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건지 그 연결력과 논증력을 보고자 한 거고요. 경희대와 같은 경우에는 논제 자체에 힌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주제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제시문입니다. 즉 독해력부터 주제에 대한 고민까지도 평가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 경희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국대 문제고요. 네, 편의상 낮제시문과 다제시문을 먼저 배치를 했고요. 낮제시문과 다제시문에서 아까 무엇을 파악하라고 했죠? 네, 생태사상을 파악하라고 했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자가 밖에서 돌아오니 아이들이 무엇을 만들었나요? 네, 토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왜 이것을 만들었냐고 묻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 좋고 또 길쌈하는 부인들에게 편리하니, 즉 인간에게 편리하니 아무리 추울 때라도 온화한 날씨와 같아서 우리 인간들의 손이겠죠? 얼어터지지 않으므로 참으로 좋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토구를 만든 이유는 편리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랬더니 이자는 이규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정상적인 이치다. 네. 그리고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참 개이한 것이다.
이 괴이한 토시를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바꿔놓는다면 이는 뭐다?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즉 이자는 지금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이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권한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걸 없애지 않으면 용서 없이 때리겠다라고 했고 아이들이 이것을 없애니까 마음이 비로소 편안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생태사상이 무엇일까요? 네, 자연주의적인, 생태학적인 거죠. 즉 뭐다? 정상적인 이치 그대로 놔둬라. 이것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다제시문도 비슷한 사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생물을 사랑하는 이치는 어떤 것인가? 생물을 사랑하는 이치에 대해서 물었더니요. 저마다 그 무엇을 본성을 따르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생물이 살고자 하는 본성에 근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본성을 이루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제시문은 모두 생태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생물의 어떤 태도를 그냥 그대로 본성에 따르게 놔두게 하는 이러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제시문과 다제시문의 사상으로 가제시문을 비판해보고 문제와 원인까지 짚어내야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가제시문. 현재 한국 아니 전 세계에서는 긴급하고 철저한 대처가 필요한 극히 심각한 뭐에 입각해 있다? 환경 문제에 봉착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분명히 논제에서 나왔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의 부산물이다? 근데 문명의 부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문명이라는 것은 누가? 인류가, 인간이 자연과의 전쟁에서 사용한 전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정복, 인간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자연의 정복, 개발, 착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결점이 보이십니까? 나제시문과 다제시문으로 이제 가제시문을 비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간의 복지, 여기 나제시문에서 얘기한 인간의 편리, 인간이 좋은 부분들 이 거고요. 그리고 어떤 문명이라는 거 이런 것도 다 지금 토실과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에서 만들어낸 것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요 나제시문과 다제시문 생태주의 그리고 가제시문은 뭘까요? 인간이 자연을 모두 정복할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주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논제를 살펴보고 이제 문제를 봤는데요. 동국대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논제를 보고 문제를 보니 조금 더 와 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논제에서 분명히 생태사상이라는 표현을 주었고 그리고 환경 문제라는 표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제시문에서 너무도 명백하게 이러한 환경 문제는 인류가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국대에서는 사실 독해가 그렇게 어려운 제시문들은 아니었습니다. 동국대에서는 무엇을 보고자 했냐면 이러한 어휘화 그리고 나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가제시문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니? 어떻게 연결시킬 거니? 연결력, 즉 논증력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쓴 학생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와 다는 생태학적 사고를 통한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나와 다제시문의 공통점을 빼내주었고 그리고 생태학적 사고라는 어휘와 들어갔습니다. 제시문 나의 이규보는 쭉쭉쭉쭉 얘기를 하면서 나와 다제시문의 독해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편의상 다제시문의 독해는 중략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제시문 가의 환경 문제는 인간의 복지를 위한 문명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논제에서 아까 원인을 밝혀주고 그리고 해결을 하라고 했으니 원인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복지를 위한 문명으로부터 발생되었다. 즉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이러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태학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이 제대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가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공종까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군더더기 없는 글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생각한 어떤 나와 다의 공통점을 어휘화시켜줬고, 가의 환경 문제의 어떤 원인 또한 어휘화시켜줬고, 그리고 이 둘을 잘 연결시켰고, 마지막 해결 방안까지 나갔기 때문에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의 글을 보고 예시답안을 한번 학교 측에서 제시한 예시답안을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에 나타나는 김씨의 생태사상은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결국 나와 다 모두 자연과 인간의 합의가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사상이라는 어휘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시문 가해 같은 문제는 인간 중심적이고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는 어휘가 나왔습니다. 앞에 봤던 학생의 글과 굉장히 비슷하죠. 어휘화를 시켰다는 점, 그리고 낮의시문과 다제시문으로 가제시문을 비판했다, 연결시켜서 비판했다는 점.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 예시답안도 이렇게 나왔고, 어떤 어휘화라는 거, 그리고 논증력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보자 라고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국대 첨삭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의 연결성이겠죠. 아마도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논증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의 명확성, 어휘화 두 가지를 이렇게 보고 있다. 합격 포인트로 보고 있다. 평가 포인트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동국대가 이렇게 논증력과 표현력을 보고자 했다면 경희대는 어떠한 부분을 첨삭 포인트로 보고자 했을까요? 평가 포인트로 보고자 했을까요? 자, 앞에서 분명히 논제를 봤을 때 나다라 제시문과 가제시문으로 대립이 되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가제시문의 사상에 입각해서 나다라 제시문의 공통점을 비판해라 라고 했으니 한번 가제시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 꿩의 꼬리 반딧불의 깜빡임 그리고 열대산호초에 사는 물고기의 무지갯빛 비늘.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힘줘서 읽어봤을까요? 이런 것들 다 무엇입니까? 나이팅게일, 새의 노래, 꿩의 꼬리 이런 것들 다 자연적인 거죠. 동국대하고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독해 자체부터가 조금은 다릅니다. 동국대는 분명히 본성이라든가 하늘의 뜻 이러한 단어를 주었고요.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어까지는 주지 않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즉 이런 것들은 자연물이죠.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아름다움이 결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연물이 있는데 이 자연물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생태적인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오직 이러한 효용 목적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바로 DNA의 생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학생들 글을 보면은 이 문제에서 대부분 이러한 자연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DNA의 생존입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자연, 인간 이러한 단어 없이 그냥 DNA의 생존만 나온다면 이것은 독해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가, 어휘화를 시킬 수 있는가 라는 능력부터 보고자 했고요. 자, 자연은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간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자연, DNA가 생존하는 어떤 자연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동국대 문제에서 보았던 나다 제시문의 생태학적 사고, 자연주의적 사고와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면 나다라 제시문을 한번 볼까요? 나다라 제시문 편의상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왔는데요. 나다라 제시문의 공통점은 결론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보면 꿀벌의 집단 폐사, 즉 꿀벌이라는 것은 자연물이고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식량 문제로 연결시킨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 즉 토지와 관련된 거죠. 예, 한정된 토지와 관련된 어떤 식량 문제를 자원 개발과 기술 발전으로 해결한다라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생선이라는 자연물,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인간의 이익, 즉 인간 중심적인 어떤 도구로 판단하고 이용한다라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문제를 보고 처음에 학생이 쓴 글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삭 전에 학생이 쓴 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재심은 나다라는 모두 자연보다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물 본연의 모습이 아닌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재심은 나와 다와 라의 독해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이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논제를 아주 충실하게 따른 거죠. 재심은 나다라의 공통점이 기술하고 라고 했으니 그에 맞게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가의 입장에서 비판해라 라고 했으니 재심은 가의 자연은 인간보다 위에 있다 라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라의 공통점도 두 가지식으로 내주었고요. 가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라는 부분도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학생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희대학교의 논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주제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했어야 하고 이 주제를 처음에 써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잘하고 있는 건 주제를 이미 다 파악했다는 거죠. 아, 얘는 지금 인간을 강조하고 있고 얘는 자연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것은 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다라는 비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표현하지 않았던 게 이 학생의 큰 미숙함이겠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본인은 지금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다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본인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글에 써주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써보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학생은 지금 명확하게 잘 얘기는 해주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빛을 발하려면 어휘화가 되어야 됩니다. 즉 아까 앞서서 보았던 동국대 예시답안처럼 생태주의적 사상 혹은 생태학적 사상, 인간 우월주의적 혹은 인간 중심주의적 이런 어휘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학생은 그냥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로 차이점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화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두 번 첨삭 받은 후에 어떻게 글이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회 첨삭 후입니다. 아까 그 처음 쓴 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지배관계가 아닌 서로 공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술혁신으로 최첨단된 사회를 보면서 인류의 노력이 월등하다는 인간 우월적 사고에 빠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인간 우월주의적 사고 이거 참 문제야 라는 문제의식까지 건드려줬습니다. 즉 교수님께서 이 글을 봤을 때 이 학생은 제대로 가제신문부터 라제신문까지 독해를 했을 뿐더러 그리고 문제의식과 주제까지 고민하고 제대로 글에 접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학생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재심은 나다라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공통점,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라고 어휘화를 시켜주었고 그 다음에는 나다라 재심은 독해가 왔겠죠. 그리고 위의 제시문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인간 힘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하고 좀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인간 우월주의적 사고라는 단어 대신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자연보다 인간이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생태주의적 관점이라는 단어보다는 아까는 자연이 인간보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점만 조금 달리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휘화를 시킴으로써 조금 더 포인트가 드러난 거겠죠. 나는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주고 이것을 비판할 거야 라는 본인의 의지가 잘 드러난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앞부분이겠죠. 여기에서 문제의식과 그리고 주제까지 고민했음을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학생은 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보이시나요?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아까 이렇게 단순했던 글에서 조금은 깊이 있는 글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첨삭을 한다고 해서 단숨에 이렇게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첨삭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강사진에게 맡겨야만이 조금 더 나은 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희대의 첨삭 포인트를 보자면 주제하에서 제시문들 간의 관계를 상기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식과 취재 의도에 대한 고민을 표면화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경희대 문제는 천자 이상 글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자 이상 글을 쓰라는 의도에는 더욱 깊은 심화된 논의를 하라라는 교수님의 전제가 깔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화시켜서 아까 동국대의 논증력만을 보는 글처럼 글을 쓴다면 분명히 그만큼의 깊이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경희대 같은 경우 이 문제의 경우에선 문제의식과 이런 의도에 대한 고민을 표면화시키라는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어휘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경희대 첨삭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문제를 보면서 왜 첨삭이 중요한지 그리고 첨삭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첨삭인지를 얘기를 했고 동국대와 경희대의 첨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술을 하면서 첨삭을 받을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첨삭을 받아야지만 실력 향상이 보장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첨삭이라는 것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지혜샘은 그러한 기준, 즉 수준별 첨삭과 그리고 학생의 사고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첨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장을 약속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